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2025년 11월 18일입니다. 오늘 화요일이고요. 저희 파워시황 바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날이 춥습니다. 네, 건강관리 꼭 잘 하셔야 될 것 같고, 날이 추운데, 시장도 다시 고민에 빠지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미국 시장이 생각보다 만만하게 위로 못 가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아직 좀 생각 좀 더 해야 되겠는데? 라는 분위기 쪽에서 나오는 결과 흐름들, 예,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 분위기는 다우지수가 낙폭이 제일 컸어요. 예, 그래서 일단 지금 거기까지 못 가겠다라는 쪽에서 다시 이런 데까지 내려오는 거 한 번에 지지하고 가면 좋겠는데 이 정도까지 또 내려오고 있다라는 쪽들이 뭐 사실이 불편하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나스닥도 지금 벌써 요 정도 라인 22,500을 한 번, 두 번, 어제도, 그러니까 오늘도 약간 장중에 터치하는 모습들, 이렇게 봤을 때는 위로는 시도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고가를, 그러니까 하루 중에 나스닥 기준으로 보게 되면 플러스 마이너스 합쳐서 2%가 위아래로 움직였다. 근데 방향은 아래로 자리 잡았다. 요게 조금 기분이 나쁜 거죠. 그래서, 아니, 왜 좀 내가 왔다 갔다 한다고 하더라도 위쪽으로 자리 잡았으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하지만 아직은 우리 그 정도로 체력이 좋지 못해요 라고 하는 분위기다 보니까 계속 고민에 쌓인 모습들 쪽에서 일단 구원투수 엔비디아에 대해서 또 다시 어떤 기대 반 우려 반 뭐 이런 쪽으로 엔비디아 실적을 볼 수밖에 없겠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기대로 보고 싶은데 시장은 그게 아닌가 봅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생각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결론은 일단 뭐 다른 것보다 어제 그가 요 자리를 봤을 때 11월 14일 날 고가가 23,073. 네, 오늘 고가가 23,044. 예, 고가가 약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거기가 좀 찜찜하다라는 쪽으로 봐야 될 것 같고, 여기가 찜찜하고, 그래도 여기도 저가는 지켰다라고 하게 되면 결국은 그거 같아요. 22,500 요 자리를 일단은 벌써 한 번, 두 번, 세 번 정도 지지를 했기 때문에 일단 여기서 더 이상 고민하지 말고 돌아가는 모습들이 확인이 돼야 될 것 같은데 그 모멘텀이 어디서 나올까? 요게 제일 핵심인 거죠. 그래서 요거는 요 중요한 지지권 쪽에서는 지켜야 된다. 라는 쪽으로 힘내라 나스닥 이런 쪽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는 게 지금의 현실인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한번 보고요. 일단 국내 증시를 보게 되면은 국내 증시가 아니고 미국 시장에 마감했던 내용들을 한번 보게 되면은 일단 몇 가지 볼까요? 지금 달러는 약간 강세, 다시 99.4 돼 있고, 금리는 살짝 하락하고 있고, 그런 쪽에서 매크로 지표 혼조라는 쪽들이고, 원화는 다시 1,460원. 정부가 구두 개입으로, 그리고 정부 개입이 좀 들어온 것 같아요. 구두 개입 플러스 실질적인, 변화가 외환을 좀 매도가 좀 나온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460원대 다시 들어왔다. 조금 좀 그렇죠? 예, 그리고 가상화폐 여전히 지금 잘 못 차지하고 있다. 위험자산 쪽을 바라볼 때 유동성과 관련된 이슈가 아직까지는 지금 위축돼 있다, 확실하게 살아나지 못하고 있다는 쪽들은 가상화폐 쪽에서 먼저 얘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 유가 빠지고 가스는 급락했고, 뭐 가스는 뭐 워낙 변동이 크니까 그렇다고 쳐도요. 예, 거기다 지금 나오고 있는 원자재도 다 같이 밀렸다. 요즘 방향이 거의 비슷하게 나오더라고요. 위험자산과 안전자산이, 안전사진이라고 하기보다는 원자재 쪽들도 방향이 거의 비슷하게 나오고 있다. 라는 쪽에서 일단 everything 랠리에서 everything 다운으로 가는 이런 모습들이 나오는 것 같아서 일단 경계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 우리도 야간 선물이 1.2% 하락 이렇게 되면은 또 고민이 쌓이게 되는 거죠. 예, 그러면 또 40포인트 한 50포인트 밀린다. 그러면 4,030선 40선 요 정도쯤. 네. 그래도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얼만큼 방어해 주냐에 따라서 다르긴 하겠지만 우리도 또 지난번과 똑같이 본다라고 하게 되면 요 자리죠. 요 자리 지금 미국에선 여기를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는 메모리 반도체 중심으로 버틴다라고 하다 보니까 요 정도. 그러니까 지금 그때 나왔던 자리가 4,000선, 오늘도 만약에 지지권을 타진한다라고 하게 되면 또 그 자리 4,016선 뭐 이렇게 돼 있네요. 오늘 보이니까요. 예, 그래서 결론은 지금은 일단 여기에서 돌리려고 무지 노력했는데 여기서 크게 이탈 안 하고 요 자리 쪽에서, 그러니까 지금 파란 선과 빨간 선 사이 쪽에서 일단 잘 지지하고 좀 턴을 할지, 요게 관건인 것 같습니다. 그런 쪽으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오늘도 일단은 또 장중에 출렁임은 또 만만치 않겠네 라고 생각하시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에서 혹시나 오늘까 지난번 같은 경우는 이렇게 마이너스 3.8% 이렇게 하락했던 이유는 외국인들에 대한 매도가 강력하게 나오다 보니까 그랬습니다. 외국인들이 뭐 조단위로 매도를 했죠. 근데 만약에 일단 지금 그게 요 정도 쪽에서는 MSCI 관련된 쪽에서 외국인들이 리밸런싱을 하다 보니까 매도가 좀 많았다. 특히 한국 증시는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걸 주는 관점 쪽에서 MSCI 리밸런싱이 이어졌다라고 하게 되면 일단 끝났죠.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더 조단위로 매도할 게 지금 없다라고 했었을 때 지금 분위기는 그것만 나오지 않는다 그러면 그만큼 또 크게 흔들릴 것도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체크 포인트는 일단 지수는 요 정도 안쪽에서 한 4천 한 25 정도쯤, 그러니까 지금 되게 애매하긴 합니다. 4020 안쪽으로만 잘 지키면 될 것 같고, 근데 제일 중요한 게 이거 같아요. 그러니까 환율은 일단 지금 워낙 약세 쪽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역시나 재미없다 라는 쪽들로 확인이 됐는데, 중요한 거는 이걸 바라보는 외국인들이 그래도 역시나 한국 증시는 사야 돼 라는 입장 쪽에서 크게 팔 것이 더 이상 없어 라고 나오게 되면 외국인들의 현물 매도가 그렇게 강력하게 나오지 않는다고 하게 되면 저희는 낙폭이 이렇게 크게 나오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잘 버틸 것 같아요. 근데 요게 관건인 거죠. 외국인들 현물 매도가 MSCI 끝나고도 아직도 더 팔 거 있어 라는 쪽으로 변화가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 또 시장은 또 출렁임이 좀 커지겠죠. 그런 관점 쪽으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여기서 나오는데 결론은 한 4,010 지난번보다는 저점대가 높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4,020선, 4,000선 초반에서 잘 지지를 하고 넘어가는지가 관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환율도 더 이상 큰 폭의 변화가 없기 시작하게 되면 그런 쪽들이었고, 그래서 일단 요 세 가지 흐름들을 다 같이 한번 체크를 하면서 볼 수밖에 없는 게 지금의 현실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또 오늘의 변동성들 또 외국인들과 함께 좀 확인해 보자 이런 쪽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까지 한번 말씀을 드렸고요. 이건 뭐 또 체크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일단 보셔야 될 것 같고, 거기였고, 그래서 또 일단은 나왔던 내용들, 미국 시장에 나왔던 내용들 한번 쭉 점검해 보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제퍼슨 연준 부의장의 발언으로 금리 인하를 해야 된다라는 쪽으로 나가기 시작하다 보니까 시장 분위기는 나쁘지 않았고요. 그래서 지금 지수는 장중에 쭉 올려갔던 모습들, 아까 말씀드렸듯이 나스닥 기준으로 보셨던 모습들이지만 어제 나왔던 13F 여기서 기관 투자자들이 일단 아마 이게 AI 관련 종목을 축소했다기보다는 좀 다변화됐다는 얘기죠. 좀 많이 펼쳐놨다는 얘기인데 이걸 또 그렇게 얘기를 하네요. 예, 좀 그렇습니다. 아마 제가 보기에는 AI 관련된 종목을 축소했다는 거는 테슬라밖에 안 보입니다. 나머지를 그렇게 보는 건 좀 그렇고, 예, 그런 쪽인 것 같고, 뭐 신용카드사의 대출 순상각률이 증가했다. 그래서 대출이 생각보다 불안하다라는 쪽으로 나오면서 보니까 미국 시장에서 카드 연체율이 지금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고치를 기록했다는 쪽들도 약간 부담이 되는 요인들이겠죠. 그만큼 반대로 말씀드리게 되면 그만큼 팍팍하다, 경제가 안 좋다, 그럼 금리 빨리 인하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쪽으로까지 연결될 수 있는 재료인데, 일단 뭐 지금 오늘은 금리 인하 기대 약화로 해석을 했네요. 그런 쪽과 AI 기업 부진, 13F 대출 부실 이런 영향들이 다 시장에서 부정적으로 작용을 했다라는 쪽들이고, 의외로 지금 러셀 2000이 낙폭이 컸네요. 예, 일단 테마주 관련된 중소형주 낙폭이 좀 컸다는 것들, 그리고 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1.5%대 하락했다는 사실들 조금 불편하긴 하죠. 예, 아마 오늘은 알파벳이 좀 틀어 막았던 느낌인데 아직 다 막지는 못했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쪽에서 내용들은 연준 관련된 내용들은 더 이상 얘기는 드리지 않겠습니다. 이 내용들은 결국은 그거예요. 지금 이 얘기 저 얘기 할 수는 있겠지만은 아무래도 지금 오히려 이렇게 나오다가 미국에서 나오는 경제지표 보고 그 다음에 얘기들이 바뀔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거 보고 확인하자. 그러면 이번 주 20일인가요? 그때부터 고용보고서부터 또 쭉 나오는 것들, 고용보고서, 그리고 또 산업생산 연기 선행지수 이런 것들 다 보면서 시장의 흐름들이 반응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아직은 모르겠습니다. 거기 가지고 심리를 왔다 갔다 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오히려 또 좀 특이한 현상들이 나오네요. 예, 지금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심화가 되면, 슈퍼사이클이라는 것보다 이건 문맥이 안 맞죠. 반도체에 어떤 사이클이 강화돼서
쇼티지가 강화되다 보니까 어떤 현상들이 나오냐면 하드웨어 마진 압박 위험이 커졌다. 그러니까 즉 반도체 가격들이 올라가다 보니까 그걸 반영해서 하드웨어들은 가격을 또 올라가다 보니까 또 그대로 쇼티지다 보니까 Q가 늘어날 수가 없어요. 예전에 이게 코로나19 때 나왔던 내용과 거의 비슷한 거죠. 반도체 관련된 쪽들이 일단 가격들이 단기적으로 쇼티지가 나오다 보니까 나머지가 못 쫓아가서 자동차 같은 경우도 요즘 보니까 계약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요즘에 주식해서 돈 좀 버셨다고 해서 예, 계약을 했는데 자동차 관련돼서 이게 출하량이 지연이 되고 있대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고급차겠죠? 고급차인데 오히려 그걸 가지고 반도체가 들어가야 되는데 가격도 올라갔고 거기다가 제대로 조달이 안 되다 보니까 자동차에 지연 사태가 나오면서 그때 그 자동차 쪽 현대차가 그때 하락했던 이유를 꼽는 것 중에 하나가 자동차에 제대로 되지 못한 출하량 이것도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쪽으로 봤었을 때 관련 기업들에 대해서 투자 의견 목표가를 하향 조정했다라는 쪽들의 모건스탠이 이 얘기도 좀 의미가 있는 바가 있겠구나 라는 쪽으로 봐야 될 것 같죠. 그래서 이렇게 되기 시작하게 되면 IT 지출이 생각보다 좀 늘어나고 그리고 또 AI 관련된 쪽도 마찬가지겠지만 나머지 쪽에 든 하드웨어 쪽들은 실적이 마진이 그 수익성이 좋아지지 않는다. 이런 것도 좀 의미를 부여할 수는 있겠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걸 가지고 또 이제 이게 결국에는 아마 가장 핵심적인 거는 AI 쪽들이겠죠. AI 관련된 인프라 쪽들이 오히려 압박을 받겠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요런 과정 쪽에서 나오는 변화들도 압박이 커진다 그러면 수요가 지금 쇼티지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포기가 나올 수가 있겠죠. 아예 안 되겠어. 그러면 일단 못 쫓아가겠어. 라고 하게 되면 포기 그리고 또 자연스럽게 어떤 생산 공정도 지연 이렇게 되기 시작하게 되면 어떻게 보면 지금 Q의 확대가 강하게 나오기 시작하면서 P를 끌어올렸던 부분들이 자연스럽게 조정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저희가 생각했던 반도체 쪽들에 대해서도 생각보다 와 가격 오른다. 와 이게 엄청난 슈퍼사이클이다. 라고 하는 부분들이 약간 완화되는 부분들이 나올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요거는 균형점을 또 찾을 겁니다. 그런 쪽에서 어떻게 균형점이 찾아가는지도 한번 체크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급등하고 있는 D램 가격이나 뭐 낸드 모두 다 올라간다고 해서 반도체 쪽에서 무조건 좋은 거야 라고 해석하기에는 또 여지가 좀 있어요. 예, 생각할 여지를 남기고 있다 라는 것들도 보셔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뭐 한간에서 얘기하는 무조건 뭐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와서 2027년까지는 걱정 없다 2028년까지는 그냥 달린다 아닙니다. 반도체 사이클에 대해서 너무 그러니까 주식과 함께 주식적인 측면과 함께 연결하기에는 너무 비약적인 얘기들도 좀 많아요. 제 개인적으로 아니 진짜 매매 보신 분들이 있으신가요? 반도체를 가지고 예 항상 반도체는 고점일 때 먼저 반영하면서 꺾이는 현상들을 알지 못하고 지금 무조건 쇼트지다 계속 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는 말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는 일단 어느 정도쯤에서는 단기 고점, 그러니까 고점대가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를 이제 저희가 얼만큼 매매에 이용하는지는 앞으로 이것저것 확인하면서 가야 되겠죠. 그래서 한간에 얘기하는 무조건 뭐 아니면 반드시 이런 쪽으로 반도체 사이클을 너무 아주 공격적으로 얘기하는 거는 좀 경계할 필요가 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반도체가 반대로 말씀드리면 반도체가 쉬게 되면은 오히려 또 매매해볼 만한 것들도 많아요. 제가 그렇다고 반도체 안 갔다고 지난번 3차원선 1차 랠리 때죠. 그때 반도체 없이도 강하게 올라갔던 국면들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만이 전부가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한번 좀 체크해보고 물론 지수 상승에는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보긴 하겠지만 또 다른 측면들도 생각해 볼 수 있겠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거기까지 말씀드리고 물론 안 간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가긴 가는데 저희가 생각하듯이 너무 그냥 장밋빛 환상만 가지고 이 사이클과 관련된 쪽들을 생각하기에는 그러면 안 된다는 쪽들에 대한 작은 경고 제 나름대로에는 워워하자라는 쪽들도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냥 편하게 추세 흐름을 맞춰가지고 가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고 거기다가 좀 노이즈가 나오기 그러니까 이럴 때는 너무 장밋빛으로 나올 때가 당일 고점이에요. 그런 것들 일단 보시면서 일단 분위기 가보자 이렇게 일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다가 일단은 알파벳은 3%대인데 장중에 5%대 이상 넘어갔던 것들을 보다 보니까 3%라서 좀 그렇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그런 쪽에서 오히려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회사채 발행했던 쪽에서 아마존 뭐
애플은 그쪽은 아니죠. 애플은 계속 매도가 늘어가고 있다고 하다 보니까 좀 낙폭을 좀 키웠어요. 그러니까 즉 애플이 끌어내리고 알파벳이 약간 방어하고 그런 쪽으로 이어갔네요. 전반적인 빅테크 기업들은 분위기가 좋지 못하다 한쪽으로 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테슬라가 버티네요. 야, 대단합니다. 이 테슬라는 그래도 기대감과 함께 저 밑에서 반영하고 있다는 거 나쁘지 않은 것 같고, 일단 그랬죠. 어제 머스크 CEO가 마이크로소프트, 예, 그리고 또 빌 게이츠 형, 예, 자꾸 우리 공매도 하는 거 아직 안 푸는데 나중에 후회할 걸이라고 아예 대놓고 저격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테슬라는 그만큼 일단은 뭐 기관들의 매매보다는 약간 또 좀 개인들의 매수세가 더 많은 그런 느낌도 나고 있는데, 아무튼 또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테슬라는 그래도 예, 전설적인 종목이다 보니까 예, 뭐 밀리면 바로바로 올라올 수는 있겠다는 쪽인데, 이제 지금 약간 반등 시도하고 있다는 쪽들도 눈길이 가고 있고요. 지금 좀 특이한 게 포드는 약한 모습들이 나오고 있고, 그래서 아마존에서 포드 중고차를 판매할 수 있다라는 쪽들이 나오다 보니까 오히려 지금 지난번에 허치 글로벌이 8월달 아마존과 계약을 맺었는데 포드와도 계약을 맺었다라고 하다 보니까 이게 중고차 관련된 시장에 대해서 약간 변화가 좀 커지는구나 라는 쪽에서 포드도 빠져요. 되게 특이하네요. 계약했던 회사도 빠지고 중고차 회사도 빠지고 되게 특이하네요. 예, 이런 쪽으로 나오고 있다는 쪽에서 일단 GM도 빠지고 뭐죠 이거? 네. 일단 아마존의 긍정적인 역할이 아니라 일단 매물을 부른다 뭐 이런 쪽으로 나오다 보니까 아마존도 중고차까지, 물론 뭐 예전에 아마존이 책 팔려는 회사 아닙니까? 도서 팔려는 회사가 여기까지 커지다 보니까 나왔던 얘기면 뭐든지 다 팔겠네요 이젠요. 예, 그런 쪽인데, 네, 아무튼 그렇다라는 쪽에서 중고차 아마 이렇게 되면은 그 중고차 부품 아니면 중고차 관련된 그 뭐 있었는데 작은 회사인데 인증하는 서비스 하는 회사들 이런 것들은 또 그 위에 그런 것들은 또 약간 분위기 나쁘진 않겠다 하는 쪽들을 봐야 될 것 같은데, 그거는 좀 보셔야겠습니다. 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 또 알버말은 반등했습니다. 요즘 보니까 계속 하락하던 중국 탄산리튬이 지금 10월 달부터 반전이 나오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쪽들은 분위기 좀 나쁘지 않다. 그러면 오늘 2차 전지가 테슬라도 그렇고 약간 좀 다시 승기를 잡나? 약간 주도를 하나라는 쪽도 한번 봐야 되겠죠. 2차 전지 동향을 좀 체크해야 될 것 같고, 네. 그리고 또 반도체 쪽들은 분위기 별로 안 좋습니다. 엔비디아도 또 빠졌고, 그리고 또 AMD 마이크로마저도 빠졌네요. 2%대 빠졌다라고 하다 보니까 좀 그렇고, 그래도 부품주는 조금 견조하네요. 예, 어플라이드 머터리얼, 램리서치 선방했다 한쪽들이다 보니까 이쪽들은 나쁘지 않았고, 하지만 나머지들은 하드웨어 쪽들 별로 안 좋았고요. 델, HP 모두 다 밀립니다. 그리고 또 뭐 투자 의견 하향, 아까 모건스탠리 얘기 나왔던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AI 하드웨어 쪽에서 타격이 좀 더 컸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쪽이고, 오히려 지금 분위기는 또 중국 관련된 쪽들은 약간 또 분위기가 바뀌네요. 알리바바는 또 반등을 시도하는데 샤오펑 가이던스 부진으로 급락하는 모습들이 나오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지금 중국 관련된 쪽들이 다 이렇게 약간 강하진 않아요. 알리바바 빼고는 좀 약간 묵직한 모습들이고, 징둥닷컴 정도만 약간 강보합 정도고, 대부분은 좀 약했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게다가 또 지금 소프트웨어 쪽들도 분위기가 그렇게 해서 좋지 못하다 라는 쪽에서 가장 그래도 공통적으로 많이 갖고 있었던 기관들의 종목을 본다라고 하게 되면 팔란티어와 세일즈포스인데, 두 가지 모두 다 흔들렸다. 좀 그렇죠? 예, 그런 모습들이고, 거기다가 또 양자, 원자력, 그리고 또 드론, 테마들 모두 다 약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쪽들도 지금 최근 한번 쭉 달리다가 제대로 자리를 못 차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금 조달했던 뉴스케일 파워, 오클로 마찬가지 이런 쪽들도 부진했고, 대부분의 종목들이 약간 테마 쪽에서도 좀 그랬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쪽에서 오랜만에 1112가 좀 밀렸네요. 소폭 밀렸고, 거다가 지금 오히려 노브노디스크는 상방 약간 반등했고, 근데 전반적인 분위기에 비해서는 견조했죠. 방어주 역할을 좀 톡톡히 하고 있다 한쪽에서 제약바이오 요즘에 좀 강하다라고 하게 되면 오늘 바이오주, 예, 국내에서도 예, 약간 영향을 끼칠지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러니까 반도체가 쉰다라고 했었을 때 지금 가정들을 보이는 겁니다. 2차 전지 뭐 이런 아까 보셨던 것처럼 또 오늘 강할까 한쪽들은
타이밍을 찾아가는 거고요. 예, 그리고 개인적으로 오늘 방산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방산주는 일단 지금 대통령이 G20 정상회담을 위해서 이집트에서 열리죠. 예. 그래서 이렇게 순방하는데 그 국가들 다 보게 되면 특징이 아랍에미리트 그리고 또 이집트 거기다가 또 투르키에 터키라고 했다가 예. 튀르키예 예, 이런 쪽들을 보게 되면 약간 방산 쪽과 원전 쪽에서 뭔가 성과가 나오게 되면 나올 수 있을 만한 쪽들이죠. 특히 아랍에미리트 같은 경우도 약간 과거에 나왔던 원전 이후에 우리 좀 더 추가하겠소 라고 나오게 되면 그것도 좀 나오는 편인데 아무튼 이렇게 되게 되면 방산 원전에 대해서 근데 원전은 뭐 이제 미국 허락받을 때 있기 때문에요. 호락호락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근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얘기가 나오게 되면 이런 것들 그래서 아마 반도체 쉴 때 이런 변화가 나올 수 있다고 보다 보니까 이런 것들도 한번 오늘 체크를 해야 되겠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나머지 뭐 미국 쪽에서 금융주 부진한 모습들이고 비트코인 쪽도 자금 유출 쪽으로 그러니까 지금 3주 연속으로 자금 유출이 ETF에서 진행이 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당연히 ETF의 비트코인의 기관들 자금 이런 눈치를 보는 상황 쪽에서는 별로 재미가 없는 거죠. 그리고 또 고래라고 하시는 분들 80 몇 명이 이번에 대거 매도를 했다라고 하는 쪽들도 분위기가 좀 그런 모습들이죠. 이거를 다 소화하고 다음으로 움직일 수 있는지가 관건이기 때문에 좀 그렇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게다가 또 여행 쪽에서 좀 눈길이 가는 뉴스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구글이 AI 기능인 캔버스를 통해서 항공, 호텔, 액티비티 관련된 서비스를 발표했습니다. 근데 이게 일단 단순하게 검색이 아니라 이게 나중에 AI 에이전트로 가서 이제 완벽하게 제미나이 이제 3.0까지 나오기 시작하면서 요런 쪽에 그러니까 에이전트 쪽으로 강화시켜서 이게 검색한 게 바로 예약되는 것까지 진행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구글의 또 다른 레벨업이 나오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까지 보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 예, 구글의 변화가 상대적으로 좀 바뀔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나머지 그동안의 경쟁적인 모습들은 다 빠지겠죠. 이런 것들도 좀 특이하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정도로 좀 봐야 될 것 같고 예, 그리고 또 보니까 요즘에 예, 농산물이 또 약간 반등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원자재 쪽에선 예, 그런 것들도 눈길이 가는데 그러니까 비타코코 컴퍼니 이거 저 좋아하는 음료수인데요. 예, 비타코코 예, 코코넛 워터 제품이 관세 면제 대상이 될 것이다. 급등한 예, 트럼프 행정부 입장이 조금 민심을 잡기 위해서 좀 바삐 움직여야 될 것 같아서 아마 지금 보니까 식료품 중심의 관세는 좀 내리는 분위기입니다. 이게 확대가 되는지 좀 더 보셔야겠죠? 이걸 봐야 되는데 그런 쪽도 한번 챙겨보고요. 그런 쪽에서 일단 이번 뉴스를 통해서 또 이런저런 또 얘기를 한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보니까 삼성전자 파운드리 쪽에서 중국의 암호화폐 채굴업체 두 곳으로부터 2나노를 따냈습니다. 2나노는 좀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런 쪽에서 지금 테슬라 이어서 계속 또 2나노 공정이 고객들이 좀 높아간다. 지금 보게 되면 엑시노스 2600도 잘 샀고 테슬라 뭐 이런 것들도 다 같이 영향을 끼친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파운드리가 슬슬 속도를 내고 있다는 쪽에 대한 반증이 되겠다는 쪽에서 제일 중요한 것 같죠. 근데 이거 기사는 너무 자극적입니다. TSMC와 격차 좁히기는 시동 이거는 뭐 예 아직 멀었어요. 멀었던 상황들이고 그 중에서 이걸 채굴업체를 수주했다는 쪽들이 기대감을 살짝 더 높인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래도 뭐 예, 아무것도 없는 것보다 낫죠. 그런 쪽에서 일단 조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채굴 제조 시장에서 2위, 3위 정도면은 그래도 나쁘진 않은데 그래도 예 너무 이렇게 막 엑셀 훅 밟고 있기는 그렇죠. 그래서 이쪽도 변화가 나오기 시작한다. 그런 쪽으로 봐야 될 것 같고 또 삼성전자 얘기입니다. P5 건설 재개 어제 나왔던 것들이 일단 또 대통령과 그리고 또 지금 대기업 5대 6대 총수들과 함께 지금 앞으로 투자를 어떻게 하겠다는 쪽들이 얘기가 나오고 있는 모습들인데 여기서 바라볼 부분들은 와 이렇게 크게 투자를 하다 보니까 일단 첫 번째로는 자꾸 미국으로 가는 것 같다 보니까 국내에서 공동화 현상이 나온다. 그래서 국내 투자를 좀 더 챙겼다는 부분들 그게 대통령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이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방어한다는 얘기들 첫 번째. 두 번째는 투자에 대해서 조 단위로 이렇게 쭉 나오다 보니까 우와라고 하지만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이거는 전시용입니다.
약간 우리 이렇게 하겠다. 그러니까 평소에도 그 정도 투자를 했었어요. 근데 거기다 플러스 조금 더 기간을 5년 아니면 앞으로 2030년까지, 2028년까지 하다 보니까 금액이 더 거의 커 보여요. 솔직히 국내 기업들 그 정도는 투자를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거를 다 총괄해서 쭉 나열하다 보니까 되게 큰 것처럼 보이죠. 그거는 좀 경계해야 되겠다. 이런 쪽들이고, 그래도 투자는 뭐 쉽게 흔들리지 않는다는 쪽들인데, 여기서 이제 반도체를 본다라고 하게 되면 이건 다시 한번 또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런 투자 강하게 나온 거를, 반도체는 투자 확대가 기회일까요? 투자 확대가 기회일까요? 약간 경계를 해야 될까요? 제가 보기에는 경계 쪽이 가깝습니다. 왜냐면 지금 사이클이 이렇게 확장되고 있는데, 거기다가 시크니컬 업종이 대부분 그래요. 막 확장되고 있는데, 거기다가 와 설비 투자를 이렇게 업하기 좋다 보니까 더 장기화될 것 같아서 여기서 설비 투자를 딱 했다가 복벽을 만나서 업하기 꺾여진다. 이거는 이중고가 나옵니다. 아시는 것처럼 이런 거 저희가 잘못 투자했다가 업황 사이클 고점에서 당했던 기업들의 회사들 무지 많잖아요. 대표적인 게 이번에 기판주도 그래요. 업황이 돌아갈 것 같아 라고 해서 그때 FCPJ 투자를 많이 해서 그때 뭐 CB도 찍고 뭐 여러 가지 자금 조달해서 투자했다가 2, 3년 동안 고생하다 보니까 이 회사 망하네 마네 이런 얘기 엄청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이제 턴하기 시작하다 보니까 이제 살았다 라는 쪽들이 나오면서 이제 그때 나왔던 투자가 잘 됐네 뭐네 이런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투자랑 관련된 얘기는 시클리컬 업종 쪽에서 약간 좀 경계해야 될 내용들도 많은데, 그나마 이게 장기 사이클로 가면서 성공했다 그런 쪽들은 변압기 쪽이죠. 전력 설비 쪽들, 이거는 이번에 잘한 쪽이죠. 고민하다가 그래도 장기 호황일 것 같으니까 베팅, 이런 건 잘한 케이스. 근데 반도체 쪽은 워낙 부침이 심하기 때문에 제가 보기엔 AI가 끌고 간다라고 해서 무조건 확장세로 가기에도 좀 어려운데, 이것도 이제 잘 한번 비교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P5는 이제 HBM4라고 하더라도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디램이나 이제 낸드 같은 메모리가 거기에 언제 그러면 완공이 그러니까 P5 들어가서 지금 건설해서 쭉 나온다 그러면 지금 2025년이니까 2028년에 완공이 돼서 이제 막 가동이 될 겁니다. 그러면 잘못하게 되면 반도체 사이클 고점에서 이거 당할 수가 있어요. 예. 저는 아직 뭐 확장세 무슨 앞으로 계속 메모리 반도체 사이클이 계속 뭐 2030년 쭉 간다? 전 절대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언젠가는 꺾입니다. 그렇게 나오는데 상대적으로 단기 고점권역에서 이게 공장이 가동된다. 이거는 나중에 가게 되면 썩 좋지 않은 결과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좀 염두를 하고, 거기다가 또 그렇게 되면은 중간에 들어간 장비 쪽들도 반도체 업황이 꺾일 즈음에 거기 장비가 들어가서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잘못하게 되면 장비주 단기 고점이 나올 수가 있겠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네, 그렇게 봐가시면서 투자에 대해서는 약간 좀 경계도 필요하다는 쪽도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테슬라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중국산 부품에 대해서 제로를 선언했다. 탈중국화 가속화된다. 이거는 앞으로 많은 기업들이 그렇게 나올 것 같고요. 그렇게 봤을 때는 우리도 오히려 국내 쪽에서는 멕시코 공장으로 공급처가 이동하는데 국내 쪽에서는 기회가 될 수도 있겠다. 쪽들은 염두를 하면서 자동차 부품주나 아니면 또 확산돼서 미중 간의 갈등이 한국의 기회가 될 수 있는 부품, 섹터 이런 쪽들은 또 계속 체크하는 게 맞겠다. 그렇게 봐야 되겠죠. 여기까지 보고요. 그래서 오늘 흐름들은 어제 나왔던 강세 섹터를 봤었을 때 일단 뭐 반도체는 그렇다고 지금 제가 반도체를 자꾸 뭐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자꾸 환기시켜 드리는 겁니다. 무조건 좋은 거야. 이거 그냥 완전히 지금부터 뭐 앞으로 천년만년 갈 듯이 이렇게 생각하시지 마시란 얘기입니다. 그런 쪽에서 지금 당장은 사이클을 이어가는 건 맞는데 언제쯤에 대해서 이제 고점이나 어떤 다시 생각을 해볼 만한 변화가 나올지는 저희가 체크해 가자. 이게 핵심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호텔 리조트는 말씀드렸듯이 뭐 소프트앤디, 롯데관광개발 다 좋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실적이 그러니까 P와 Q, 그래가지고 우리가 구조적으로 공급이 없다 보니까 가격이 올라가서 나오는 실적의 변화를 가장 먼저 생각을 하셔야 될지, 이게 아마 반일 감정 고조가 됐다. 이거는 너무 조금 좀 스토리로 만들어가는 것 같아요. 이러다가 지금 중국이 지금 저희 때려보는 것 중에 핵잠 수함 관련된 쪽에서 지금 북한이 아주 목소리가 높였고요. 니 지금 뭐 하는 거냐, 뭐 이런 찌들도 갖고 있는데 뭐 우리는 못 갖고 있나? 뭐 하여튼 그렇고 있고, 중국도 경계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혹시나 이거에 대해서 중국이 일본까지 때리고 있는데
한국까지 때리게 되면 좀 그러다 보니까 약간 잠잠한 것 같아요. 이번에 일본이 아니었으면 중국이 이걸 가지고 좀 더 걸고 넘어졌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일단은 아직은 일본에 대해서 강하게 나오는 거고 단기적으로 또 비수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여기서 이제 뭐 또 여기서 또 주가 탄력들로 계속해서 쫙쫙 올라가는 것보다 일단은 또 어느 정도 올라가게 되면 또 이제 저항받고 또 흔들리겠죠. 이런 것도 눈여겨보고 대가시는 게 좋겠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에서 또 요즘 의료 AI가 시장에서 부각받으면서 시어스 테크놀로지는 뭐 언급 드렸었고 저건 조금 부정적으로 봤지만 저기까지 갔다 저 잘못 봤습니다. 사과드렸고요. 로키텔 스퀘어 이런 것들도 강하게 들어오면서 의료 AI가 부각을 받는데 차별화가 나오는 것 같아요. 과거에 루시나 딥노이드 뭐 이런 것들 JLK 좋다고 그럴 때는 언제였는데 그것도 계속 빠지고 있죠. 이런 거 말고 오히려 뷰너가 낫다. 왜냐면 턴어라운드 기조가 무너졌기 때문에 이런 쪽으로 보면서 실적에 따라서 분위기가 바뀌고 있다. 이런 것도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오늘 시장은 일단은 또 고민하게 만들 것 같습니다. 아까 처음 말씀드렸듯이 외국인들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시장 분위기가 바뀔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한번 또 보시면서 오늘 또 흐름 맞춰 가실 때 너무 또 시장 흔들린다고 어떡하지 그럴 필요 없습니다. 그냥 중심은 떡 잡아가고 거기다가 추가적으로 흔들리는 거 보고 시장을 확인하면서 그 다음에 보강하는 게 낫지. 현금이 하나도 없잖아요. 지금 무지 힘드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리가 왔다 갔다 하면서 주가 하락할 때 그걸 잘라다가 굳이 그렇게 만드시는 것보다 적정 현금은 가지고 다니시는 게 좋겠죠. 그런 쪽으로 일단 시장 오늘도 또 마인드 잘 차지하고 이겨보자 그렇게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일단 아시다시피 좋아요 눌러주시면 또 열심히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또 7시 반에 찾아뵙겠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